강릉시청으로 둥지를 옮긴 컬링팀 팀킴이 국가대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최근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1차전에서 라이벌인 경기도청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타투가 대중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어서 타투이스트들이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문신 시술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지역 상생 계획을 들어보는 민니 대담. 이번 시간에는 한국관광공사 신상용 부사장을 만나봤습니다. 강원도가 7월 1일을 강원자치경찰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강원도는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과 치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뉴스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열풍을 일으켰던 팀킴 기억하시나요? 이후 우여곡절 끝에 강릉시청 컬링팀으로 둥지를 옮겼는데요. 최근 열린 국가대표 선발 1차전에서 강호인 경기도청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킴 주장인 김은정 선수의 작전 지시에 방향을 잡는 선수들. 철저한 계산 속에 던져진 스톤은 얼음판 위에 그려진 원안으로 밀려들며 상대팀의 스톤을 가볍게 밀어냅니다.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한국 컬링 선수권대회 1차전 결승입니다. 강릉시청 소속 팀킴은 이날 또 다른 우승 후보였던 경기도청 소속팀 컬스데이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까지 진행된 1차전 결승전에서 기분 좋게 승리한 팀킴은 국가대표 선발전 7분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경기 초반 리드하던 팀킴은 중반쯤 동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김은정 선수가 상대 스톤 2개를 쳐내며 11대 6이라는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약간 리드하고 있다가 3점을 주고 다시 조금 힘들어졌었는데 6엔드에 다시 또 2점을 획득하면서 좀 더 저희가 편안함을 느꼈고 그 이후의 플레이도 좀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 갑질 논란과 이적 등으로 우려도 많았던 팀킴. 선수들은 다시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의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면서 이제 시장님하고 협회 회장님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일단 마음적으로는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팀킴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2차전에서 이기면 바로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다른 팀이 이기면 3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컬링 열풍을 일으킨 팀킴.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타투이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은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문신 시술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들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문신. 대부분의 문신 시술은 타투이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입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 과정에서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현행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 보니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패션화처럼 많이들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합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타투이스트 단체는 의료인 외에는 문신 시술이 불법이다 보니 타투이스트들이 신고 협박을 당해 시술 비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 이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의 안전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 등을 위해 문신 시술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다 멸균 처리돼서 나왔고 잉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나라에서 잡아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안전하고. 국회에서는 지난해 문신사 법안을 비롯해 최근에는 타투업 법안까지 문신업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구 자료를 통해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신이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문신 시술 자격을 현행대로 의사에게만 부여할지 타투이스트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역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일손 돕기에 나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대형마트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나흘간 2만 명이 넘는 검사자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몰렸습니다. 빠른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4곳으로 늘렸지만 간호사 자격 이상만 검체 채취가 가능해 보건소 인력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림성심대 간호학과 강현임 학과장과 한림대 간호학과 신동수 교수 등 지역 의료진 8명이 현장으로 달려와 손길을 보탰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검사를 통해 24명의 감염자를 발견하고 7월 1일부터 2주간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렸습니다. 강원도가 7월 1일을 강원자치경찰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강원도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29일 도청 앞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도는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과 치안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연합대, 강원의용소방대 연합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 안전과 행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평창 대관령면 번영회 등 지역사회단체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사무소의 강릉 이전을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8일 평창올림픽 메달플라자에 모인 이들은 동계 청소년올림픽 유치의 핵심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계승인 만큼 평창군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평창군이 주 사무소 마련을 약속한 만큼 개폐회식 역시 평창에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지역 상생을 위한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겸 관광디지털본부장을 만나 한국관광공사의 주요 사업을 위한 노력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 여러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한 국가경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62년도에 설립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면은 이제 보다 더 안전한 여행,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유대 관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들, 단기간에 그다음에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여행들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차박, 캠핑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코로나19 상황을 저희는 향후 관광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는 기간으로 활용하고자 기존에 저희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컨텐츠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러 가지 통신, 신용카드,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또 여행객들의 각종 데이터를 종합해서 한국관광 데이터 랩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만든 의미는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나은 결정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관광은 한국관광 랩이 만들어지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이렇게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 랩에서는
우리 지역 관광 상한판이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그 강원도에 맞는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 유사한 그 환경에 있는 상황에 있는 그 지자체 또 지역과 비교해 가면서 어떤 그 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장 최적화된 관광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 외적으로는 지역의 어떤 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생 마켓을 개최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 소통 행사, 전통 시장 가는 그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를 갖다가 채용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 인재 할당 그 폭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아울러 또 지역의 그 관광 그 전공하는 학생들 또는 관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같이 저희 교육 시설에서 좋은 그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서 관광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도 관광을 통한 또 지역 관광 이외의 노력에서 계속 강화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저는 강원도는 우리나라 관광의 1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종식이 되고 하면 강원도가 좀 관광에 대해서 한국 관광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 한국관광공사도 강원도와 함께 하면서 저희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국 관광 그러면 그 강원도가 제일 앞서서 나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영월 동강 뗏목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영월군은 축제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외부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뗏목 축제의 성격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전통 뗏목 시연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2035년까지 4개 권역별 특성화 단지를 구축합니다. 주문진을 중심으로 한 북부생활권에는 해양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고 남부생활권은 옥계항 시설을 정비해 기능을 확대합니다. 또 남강릉 IC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중심 산업과 물류 거점 도시와 연계한 복합 산업벨트를 구축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8월 최종 확정되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1억 3,600만 원의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4월 TF팀을 꾸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중 387가구를 발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가구당 평균 50만 원이 지원되고 경영 바우처를 지원받은 소규모 농가나 임가 등에는 차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됐습니다. 오는 1일 삼척시 근덕 교가시장 장날을 맞아 장보기 행사가 추진됩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삼표시멘트와 근덕 농공단지 입주기업, 번영회 등이 참여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날에서는 선착순 50명에게 감자 20kg 한 박스를 25,000원에 할인 판매하고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마카 프리마켓도 운영됩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팝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5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는 한 달 만에 조회수 4억 회를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K-팝을 대표하는 BTS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팝송을 들으며 청춘을 보낸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겠죠. 대중문화의 힘은 곧 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류가 버터 녹듯 전 세계에 녹아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